오늘은 제가 이렇게 놀이터에 나와 봤는데요. 야외에서 촬영한 지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동화책인데요. 제 인생에서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제가 서울대학교 입학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 입학 지원서에 제 인생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책 3권을 쓴 항목이 있었어요. 그 3권이 어떤 책이었냐면 첫 번째로 뷰티풀 마인드라는 두꺼운 벽돌책이었고요. 두 번째가 마이클 샌델 교수님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책이 꽃들에게 희망을 이었습니다. 뷰티풀 마인드란 책은 존 내쉬라는 경제학자이자 천재 수학자의 일생을 그린 책인데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정도로 정말 천재적인 능력을 지녔지만 평생에 걸쳐서 조현병을 앓으셨던 분이에요. 그분의 인생을 되게 심도 있게 파헤친 책입니다. 두께가 한 요 정도 돼요. 그리고 영화화 되기도 했었고요. 두 번째 책은 여러분들도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마이클 샌델 교수님의 정의란 무엇인가. 저는 그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내한하셨을 때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 가서 직접 강의를 들을 정도로 그분의 팬이었어요. 그리고 강의가 끝나고 막 열성적으로 손들고 질문도 했었는데, 그래서 그 뷰티풀 마인드와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대단한 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마지막으로 쓰게 된 책이 바로 이 동화책이었는데요. 그때까지의 제 인생, 20살이 될 때까지의 제 인생에 너무나 큰 충격을 줬던 책이었어서 이 책을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동화책은요, 정말 30분 만에 다 읽히지만 책에 들어있는 비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하나의 거대한 메타포라고 느껴졌어요. 이 책은 한 애벌레에 대한 이야기예요. 호랑 애벌레가 나무 위에서 먹고 무럭무럭 자라는 데에만 신경을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가 더 있을 거다. 이렇게 먹고 자라는 것만이 전부는 아닐 거다. 이러면서 나무 위에서 내려와요. 근데 이렇게 기어다녀 보니까 자기랑 비슷한 애벌레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애벌레들이 막 떼를 지어서 어디론가 계속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는 걸까? 궁금해서 따라가 봤는데 그 애벌레들이 어떤 높다란 기둥을 향해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둥이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까 애벌레들로 만들어진 기둥이었어요. 서로 저 높이 올라가려고 자기네들끼리 기둥을 만들어서 그 기둥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하늘 높이 치솟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호랑 애벌레도 그 기둥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해요. 뭔가 이렇게 다들 열심히 올라가는 걸로 봐서 저 위에 뭔가가 있을 거야. 이렇게 올라가다가 노랑 애벌레를 만나요. 근데 이 기둥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 나무를 짓밟고 올라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랑 애벌레의 슬픈 눈빛을 보지만 노랑 애벌레 머리를 밟고 위로 올라섭니다. 근데 호랑 애벌레가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그리고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이 노랑 애벌레랑 이렇게 껴안다가 우리 그냥 다시 내려가자 이런 말을 하면서 올라가지 않고 결국 둘이 내려와요. 우리는 이렇게 기둥 오르면서 살고 싶지 않아. 둘이 내려와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호랑 애벌레 머릿속에는 계속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끝까지 못 올라가 봤잖아요. 그 기둥 끝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올라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던 찰나에 갑자기 하늘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더니 애벌레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 애벌레들이 죽어가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저 기둥 꼭대기 나비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숨을 거둡니다.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뭔가 되게 미스테리하잖아요. 호랑 애벌레는 노랑 애벌레를 남겨두고 다시 그 기둥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올라가는데 어느 날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의 기둥 끝까지 올라갔는데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위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야, 조용히 해. 여기는 남들이 다 오고 싶어 했던 곳이잖아. 조용히 해. 호랑 애벌레는 그때 충격을 받은 거죠.
그렇게 모든 애벌레가 올라가고 싶어 했던 그 끝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 근데 그때 갑자기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노랑 나비가 힘차게 날갯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 나비는 기둥으로 올라가지 않고도 하늘 꼭대기를 유유히 날아다니고 있었죠. 근데 호랑이벌레는 저 나비는 나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호랑이애벌레는 밑으로 내려오는데 막 사람들한테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저 꼭대기 내가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근데 다들 약간 미친 애벌레 취급하면서 듣지 않아요. 그리고 다들 빈정거리죠. 우리는 그냥 평생 기어다니다가 기어오르는 존재야. 나비 같은 거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근데 호랑이애벌레는 그 애벌레 각자의 몸속에 그 내부에 다 한 마리의 나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해요. 그리고 결국 땅 밑으로 내려와서 하늘에서 봤던 그 노랑 나비를 만납니다. 그 노랑 나비가 자꾸 자기한테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호랑이애벌레도 노랑 나비를 따라가서 빈 누에고치를 봐요. 그리고 직감적으로 실을 뽑고 혼자만의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되는구나 하면서 자기 몸을 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동화가 끝나요. 고등학교 때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이 비유들이 너무 저한테 와닿는 거예요. 그 수많은 애벌레들이 떼를 지어서 위로 올라가려고 만든 거대한 애벌레 기둥들, 그리고 결국 꼭대기까지 다다랐을 때 그 꼭대기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결국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 그리고 기둥을 올라가는 방법이 꼭 그렇게 수많은 애벌레와 엉키며 경쟁하며 밟고 올라서면서 그런 방법뿐만 아니라 한 마리의 고고한 나비가 되어서 하늘 위로 날아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애벌레가 모두가 그 안에 나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인지조차 못하고 그냥 부러워하다가 결국에 그 고통의 순간, 고통의 시간, 누에고치가 되는 그 시간을 견디고 나비가 되는 애벌레는 몇 마리 없었다는 거. 이런 비유들이 저에게 진짜 충격적으로 다가왔었어요. 마치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를 봤을 때 충격이랑 비슷했달까요? 그때까지도 저도 정말 맹목적으로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나도 저걸 가져야지. 저걸 하면 성공한다고 하니까 열심히 해야지. 근데 그 열심히 한 끝에, 그 목표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되게 열심히 달려나가다가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동화 속에서 그 호랑이애벌레가 막 기둥을 열심히 올라가면서 문득문득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위에는 뭐가 있는 걸까? 저 꼭대기 위에는 스스로한테 다시 막 소리를 질러요. 몰라. 그런 건 지금 생각할 시간도 없단 말이야. 그 모습이 저의 고등학교 시절 모습이랑 정말 비슷해서 좀 소름이 돋았었어요. 저도 인생의 목표가 대학 입학은 아닐 텐데 뭔가 더 있을 텐데 분명히, 근데 그 뒤를 생각할 겨를도 없고 더 그런 철학적 문제를 던질 시간조차 없어. 나한테는 그런 것조차 사치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계속 앞만 보면서 경주마처럼 달려왔던 거예요. 저의 상황과 어떻게 보면 좀 맞닿아 있어서 더 와닿았던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랑이애벌레가 거의 이 기둥의 꼭대기에 다다랐을 무렵에 주위를 둘러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이 충격적인 결말은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동화책을 읽어보면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책이 애벌레에 대한 이야기인데 꽃들에게 희망을 이잖아요. 결국엔 나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끝 이렇게 돼 있는데 다음 장에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나비들이 나오는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애벌레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기둥을 오르는데 평생을 바치는 게 아니라 각자 한 마리의 나비가 되어서
꽃들에게 희망을 옮겨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결말인 거죠.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감사의 말에서 작가가 써주신 문장이 너무 좋았어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삶을 선택합시다. 희망을 품고 트리나. 삶을 선택합시다 라는 말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애벌레들은 결국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거든요. 애벌레들이 자기들끼리 떼를 지어서 높은 기둥을 만들면서 꼭대기로 올라가고 싶어 한다는 건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끝없이 달려나가고 그 성공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성공의 사다리는 정말 끝이 없잖아요. 항상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고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게 가능할까요? 남보다 더 많이 가지는 거. 영원히 끝없이. 그 경쟁과 비교의 사다리는 끝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그 끝을 향해 달려가죠. 이 애벌레들이 올라간 그 꼭대기의 끝에는 아무것도 없대 라고 누군가 소리쳤잖아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 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저는 짐 캐리가 했던 말 중에 진짜 인상 깊었던 말이 있어요. 모두가 부자가 되고 유명해져서 그게 인생의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짐 캐리 같은 분은 정말 돈, 명예, 인기 모든 걸 다 얻은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내가 이거 다 가져보니까 말할 수 있는 건데 별거 아니더라. 그게 인생의 정답이 아니더라. 그거를 아직 못 가져본 상태에서는 계속 그거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죠. 아, 저거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저거까지만 달성하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런 생각으로 계속 그 기둥을 오르지만 그리고 엄청난 경쟁을 뚫고 어떻게 보면 남을 짓밟으면서까지 그 기둥의 끝까지 올라갔지만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건 허무함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생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무지막지한 경쟁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걸까? 라는 질문을 작가는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들과 똑같이 그 경쟁의 사다리를 올라가지 않고도 나는 나만의 게임을 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진 않을까? 하면서 떠오른 게 나비였던 거죠. 애벌레와 나비는 그냥 차원이 다른 존재니까요. 근데 애벌레가 고치 속에서 지내다 보면 나비가 될 수 있는 건데 그 고치 속에 있는 시간이 사실 고통스럽잖아요. 애벌레로 살면은 그래도 최소한 기어 다닐 수는 있어. 움직일 수도 있어. 근데 고치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외롭게 그 시간을 버텨야 되는 거잖아요. 나비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없이. 근데 그렇게 나만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다 보면은 언젠가 나비가 돼서 그 무지막지한 기둥을 통하지 않고서도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다는 거. 그게 훨씬 더 고결한 존재가 되는 방법이라는 거. 그런 점들을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끝없는 경쟁. 근데 그 경쟁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건 뭘지, 뭘 위해서 달리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나만의 달리기를 할 수 있진 않을까. 굉장히 철학적이지 않나요? 너무나 짧은 동화책이지만 30분 만에 읽을 수 있는 동화책이지만 우리 인간과 사회에 대한 거대한 메타포가 그대로 담겨있는 동화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녕. 드디어 아기가 한 명 왔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애벌레가 시간을 견디고 나비가 된다는 것, 꼭대기의 끝에 결국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같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제가 직접 번역한 동화책인데요. 나쁜 말이 쾅 튀어나왔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두 아이가 막 서로 싸워요. 근데 싸우다가 나 너 미워! 이런 상처 주는 말도 하는데 그런 말들이 막 뭉게뭉게 이렇게 공기 중에서 괴물처럼 이렇게 변해서 막
괴롭히다가 그 말 괴물들과 싸워서 다시 착한 말, 예쁜 말을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동화책은 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번역해본 동화책이어서 저에게 또 남다른 의미가 있기도 하고, 저도 이제 아기 조카가 5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읽어주려고 합니다. 혹시 집에 아가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번역해본 이 동화책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동화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책들 여러분들께 계속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이제 퇴근합니다. 열심히 타볼까? 이모도 잘 탄다. 잘 타네. 아니 예성 씨. 네, 맞아요. 아 진짜요? 네. 아, 진짜 많이 닮았는데. 야, 우리가 이거 타고 있을 때가 아니야. 아니에요. 사진 찍을까? 너무 귀엽다. 옳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번역한 동화책인데 네. 가져가서 같이 아, 읽으시면 진짜요? 좋을 것 아, 같아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읽으세요.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해요. 네, 네. 안녕, 세인아. 우락무락 잘하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어 속에 잠긴 세계 끝없는 여행이 시작돼 나는 책을